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충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먹고 살 금전적인 자립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순간 내 삶의 퀄리티는 엄청 달라져요. 그게 제가 이 업을 하는 이유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원톱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단이고요. 현재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면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작게 운영하고 있는 조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사 생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제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나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40대 언저리부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지금 온라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도 회사를 다녔어요. 결국에는 그것도 그만두게 됐어요.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이제 집에서 편히 부업을 할 수 있고 사기가 아니고 그쵸. 다단계가 아니고 뭔가 내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꼭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조건에 맞는 업무를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걸려들었고 운이 좋게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를 해오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직접 해보시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약간 블루오션에 대한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셀러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여러 셀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경쟁이 어렵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달라요. 철저히 그 생각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후기를 남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은 그 후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후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얘기는 답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당연히 네가 네 돈 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파면 끝이지 않느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댓글에 내가 답글을 달아줌으로써 어떤 잠재의식적인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레드오션 안에서 소비자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고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스킬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공급자들 관점에서 야 이거 물건 파는 사람 200명이야 300명이야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정말 작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확장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조단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 생각을 공급자의 관점이냐 소비자의 관점이냐를 봤을 때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너무나 포화 상태이긴 하나 그렇죠. 그것들 안에서 조금씩 디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하는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 그럼요. 세상에는 한 종류의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소비자들 몰라요. 왜 내가 여기 샀는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떠세요? 조다님에 비해 조금 더 그래도 운영하신 기간이 조금은 더 기신데 포화하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회의 요소가 있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의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난다면 다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게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저는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고 일단 4개만 가겠다?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쵸. 내 매출만 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장의 맥락이나 뭔가 마케팅 뭐 경제 전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좋은 말씀인데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어요. 그 시장이 과연 성장하고 있느냐 죽느냐는 그래도 한번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쵸. 그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 맞아요. 기생충처럼. 그렇죠. 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지금 조다님께서는 회사를 메인 잡을 갖고 있으시면서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아이님은 약간 육아를 이제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고 계신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각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단점은 없어요. 사입을 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사업에서 단점은 없죠. 이제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 네가 노동력을 투자를 하는데 그쵸.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이제 말을 하면 단점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럼 알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쿠팡이나 주급으로 계산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개인의 차이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부분 중에 하나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불행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온라인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은 사실 그 일을 안 했을 때는 버리는 시간이에요. TV 보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러는 시간이에요. 흔히 말하는 킬링 타임을 이용을 네, 해서 네. 약간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 소득을 발생시킬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재투자를 네, 하시겠다는 그렇죠.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죠. 돈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알바를 해야지 그 단기간에 알바를 하면은 바로바로 돈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시간을 그쵸. 바라보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부가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시간 그 부가가치는 지금 당장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계속 그 부가가치는 쌓이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너무 간단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요. 맞아요. 아웃풋이 나오면 계속 해요. 맞아요. 아웃풋이 안 나오면 포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가가치도 어느 시간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게끔 충분히 마케팅적인 어느 그 어렵지 않은 기술들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충분히 그쵸. 한두 달이면 뭐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뭐 그럼요. 입에 널려 있어. 미쳐 정보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님은 경력 단절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수입을 벌어들이고자 이렇게 네. 뭐 시작하셨는데 육아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진짜 바빠요. 바빠요. 네. 응. 저는 주부들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쉬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 그치, 그치. 빨래도 해야 되고 제 주 직업은 주부예요. 그리고 가족. 제 부업이 스마트 스토어예요.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잡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나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발주 11시부터 12시까지는 교환 반품, 나머지 CS, 어제 전화 온 것들 확인하고 뭐 톡톡 온 것들 확인하고 문의 게시판 응대 드리고 그다음에 후기 쓰신 분 답글 드리고 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다시 물건 올리고 물건 찾고 소싱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디지털 노마드 막 해가지고 그렇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놀러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말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맞아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을 좀 그쵸. 투입을 해야 그쵸.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주부로서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보통 저희 집은 아니에요. 보통 남편들이 되게 돈 가지고 유치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 남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했다? 아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 관련해서 내가 뭐 사주고 싶은데 그런 거 사주고 싶을 때 남편한테 이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 보일 때 있어요. 있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 부수입이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 남편은 잘 몰라요. 스마트 스토어의 뭐 마진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팔려, 뭐 팔이 날려 이렇게 하고선 이제 아이 킥보드를 사준다거나 뭐 자전거를 사준다거나. 근데 되게 네. 또 들으면서도 참 엄마는 엄마다라고 느낀 게 보통은 저는 부수입이면은 나는 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나를 위해 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위해 뭘 살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이래서 사실 어머니 이런 거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솔직히 남편도 외벌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네, 요새 집값도 비싸, 유치원비도 비싸, 사교육비도 비싸. 그죠. 근데 직장 안 되었으면 더 떨어지고. 근데 애들도 뭐 브랜드 이런 거 또 사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수입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